보통 손발이 저리면 뇌졸중이 아닐까를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은 손끝이나 발끝의 단순한 저림은 뇌졸중의 신호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이걸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림이라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도 사람마다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증상이 어디부터 생겼는지, 언제 발생해서 점점 나빠지는지 혹은 좋아지는지, 동반 증상, 그리고 당뇨나 콩팥 질환 같은 기저질환 등을 먼저 알고서 그 다음에 적절한 검사를 해야만 정확한 원인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손발 저림의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초신경병증이에요. 말초신경병은 대부분 팔다리를 비롯해서 몸 전체에 전선줄처럼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의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저림뿐만 아니라 감각이 둔해지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 감각 등의 다양한 감각 증상부터 힘이 빠지는 근육 마비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말초신경병증에서도 뼈나 관절, 인대 등의 주위 구조물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압박돼서 발생하면서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서만 국한되어 저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알려진 질환이거든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손목에 인대나 관절 등의 구조물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가는 정중신경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저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김장 등의 이런 집안일을 과도하게 하거나 손이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손목을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굽힌 상태에서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손목의 가운데에 이런 말초신경 주행 부위를 이렇게 누르거나 가볍게 칠 때 손저림이 나타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증상이 양발 끝에서 저리기 시작해서 몸통 쪽으로 증상이 진행된다면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 개의 말초신경이 동시다발적으로 손상이 되는데, 보통은 저림 증상이 초기에 발바닥이나 이렇게 손끝에서 먼저 나타나다가 점차 팔다리 전체로 양측 또는 대칭으로 진행하는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나 걷기나 달리기, 젓가락질, 글씨 쓰기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도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 1, 2주 사이에 급성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10만 명당 약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드물지만 응급한 질환이 있고요. 만성적인 증상일 경우에는 당뇨나 알코올, 만성 신부전, 간 기능 이상 혹은 비타민 결핍, 암이나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흔하게 당뇨가 있는 경우에 당뇨성 말초신경 합병증이 발생하고 한 번 생기면 이게 완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혈당 조절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칭적이지가 않고 한쪽의 팔이나 다리 전체가 저리고 전기가 오는 듯한 찌릿한 자극, 또 어깨 통증, 두통, 뒷목 이렇게 뻣뻣함, 허리가 아픈 요통 등이 동반될 경우에는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이런 척추 질환일 가능성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말초신경들은 척수에서 다 빠져나와서 손가락, 발가락까지 길게 다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증상이 손이나 발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척추 질환을 앓고 있거나 척추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목과 허리가 아프다, 교통사고 등의 외상을 입은 일이 있다, 그럴 때 손발 저림의 원인이 척추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손발 저림이 팔다리의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노출됐을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의 연축,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날이 추울 때 더욱 증상이 악화되고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는데 레이노이드 증후군 같은 혈관 질환일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의 증상 중에서 가장 응급한 것은 아무래도 급성 말초신경병증, 아까 얘기했던 길랑바레 증후군이 대표적인데요. 이게 손발 저림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호흡부전, 이제 숨 쉬는 것도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증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바로 응급실에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고 젓가락질 사용이나 연필 사용 이런 거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말초신경들에 대한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유발전이 검사 등을 빨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손발 저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드물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 불면증, 공황장애, 만성 피로, 이런 과호흡 증후군, 이런 시민성 문제 때문에 손발 저림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큰 병 아니야? 이렇게 미리부터 걱정하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까운 신경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그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